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과 갈등,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한 남자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한 남자가 아내의 여동생과 감정적으로 얽히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잃고 그녀의 동생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지키려는 노력과 아내의 여동생에게 끌리는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던 주인공은 결국 금기를 깨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선택이 남긴 결과와 그 무게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35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5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아내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도 아내는 언제나 제 옆에서 밝은 미소로 저를 응원해 주었죠.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 덕분에 저는 항상 제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긴 건 아내의 동생이 자주 집에 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내에게는 6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한 그녀는 아직 젊고 자유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첫인상부터 그녀는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활기찬 웃음소리와 어디서나 돋보이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아내의 가족일 뿐이었기에 저는 그녀를 단순히 처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와 그녀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보기 드물게 친한 사람을 만난다고 자주 말하곤 했죠. 그래서인지 그녀는 결혼 후에도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오빠, 저 왔어요. 가벼운 목소리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언니한테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서 기대 많이 하고 왔어요. 아내와 그녀가 함께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저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건 그녀가 저에게 조금씩 다르게 다가오면서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 외출을 했고 집에는 저와 그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가지고 거실로 들어왔고 소파에 가볍게 앉으며 저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결혼 생활 어때요? 순간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뭐 좋지. 내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빠는 가끔 심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그녀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과일을 한 조각 먹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언니랑 결혼해서 다행이에요. 언니는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니까. 그녀의 말은 단순한 칭찬처럼 들렸지만 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그녀를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는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라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점점 그녀와의 만남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와의 대화와 시선이 점점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시장에 다녀온 사이 그녀가 소파에 앉아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죠. 오빠, 나중에 언니랑 여행 같은 데 가면 좋겠다. 같이 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에 가볍게 기대었습니다.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녀의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그녀에게서 거리를 두려 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점점 더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평범한 동생처럼 보였지만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외출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녁을 준비한다며 집에 왔고 우리는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유난히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고
대화 도중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오빠 생각만 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빈 듯 멈췄고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내가 이상한 거겠죠? 그녀의 행동은 분명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인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착각일까? 아니면 내가 그녀에게 끌리고 있는 걸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저를 휘감았지만 동시에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심스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빠만 괜찮다면 나는 이대로라도 좋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밀의 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없는 시간을 틈타 그녀와 만나게 되었고 그녀 역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절감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의 동생에게 끌리는 감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빠, 언니 몰래 만나는 게 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오빠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도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녀의 말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우리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제 행동은 제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 그날은 아내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와 그녀의 동생은 소파에서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대화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내에게 숨겨온 우리의 관계에 대해 고백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죠.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돼요? 언니한테 솔직히 말하고 우리도 떳떳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 우린 절대 이러면 안 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왔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저희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그녀의 시선은 저와 그녀의 동생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고 아내의 눈빛은 이미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분노. 며칠 후 아내는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그녀의 동생이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 나름대로의 조사를 했던 겁니다. 아내가 폭발한 건 그날 저녁 집안에서 저와 동생을 대면했을 때였습니다. 너희 둘 대체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어? 아내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녀의 동생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나도 형부를 사랑해. 그 한마디는 마치 폭탄처럼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사랑한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갈등의 폭발. 아내와 그녀의 동생 사이에는 치열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동생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넌 내 동생이잖아. 어떻게 내 남편을, 내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동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형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언니가 형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내 감정을 없앨 수는 없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울부짖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대체 왜 이랬어?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퇴장. 결국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정말 잔인한 사람이야. 내가 내 옆에 있었던 5년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이제 너랑 내 선택한 사람 둘이 잘 살아봐.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떠난 뒤에 남은 건 슬픔과 죄책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동생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저를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갈등의 여파. 아내가 떠난 뒤 저는 그녀의 동생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가끔씩 메시지를 보내며 저를 원망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 둘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날 배신한 대가를 언젠가 치르게 될 거야.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생은 저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나만 봐요. 언니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집은 한동안 적막 속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없었습니다. 남은 건 저와 그녀의 동생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첫날 밤, 그녀는 조심스레 제 옆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녀에게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공간에서 그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주방의 물건, 침대 시트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아내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요?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아내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고 아늑한 곳이었고 우리가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에 적당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새 집에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오빠랑 나랑 같이 꾸밀 수 있으니까 더 좋아. 그녀는 열심히 집안을 꾸미며 저를 기쁘게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무거운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 두고 봐. 넌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그녀와의 관계에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나랑 있는 게 힘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랑 있는 게 힘든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난 지금이 행복해요. 오빠도 나랑 있으면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과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보고 살자.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고 저는 그 진심에 의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내의 지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내는 어디 갔어?
왜 요즘 동생이랑 같이 다니는 거야? 직장에서 동료들이 물어볼 때마다 저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에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강하게 다잡았습니다. 오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으면 돼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모를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어떤 건지 이제는 알겠지. 너희 둘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도 이제 너희를 놓아줄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마치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우리를 놓아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죄책감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와 함께하는 동안 느꼈던 모든 행복을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녀의 동생은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여행 갈까? 멀리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둘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 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조용한 해변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를 사랑해서 이 선택을 했는데 나도 가끔은 두려워요.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도 이 선택이 맞는 건지 항상 고민하고 있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으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불안과 두려움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지만 가끔은 과거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내와의 추억, 그녀가 남긴 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길의 무게가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 옆에서 웃으며 말합니다. 오빠, 난 후회하지 않아. 우리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나도 노력할게. 너랑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은 사랑, 욕망, 그리고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